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2025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AI 트렌드 키워드 5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5가지 키워드는 멀티모달, 그리고 실시간 AI 검색, 맞춤형 AI, AI 에이전트,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에서 모달은 모달리티라는 언어에서 온 겁니다. 이 모달리티라는 게 표현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챗GPT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자연어 AI를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를 요약해주고 하던 서비스였죠. 근데 최근에 챗GPT를 보면 자연어도 이해하고 이미지도 이해하고 음성도 이해하고 동영상도 이해하는 AI 서비스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의 방식을 구사할 수 있는 AI를 멀티모달 A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어 AI, 과연 얼마나 지금 똑똑해지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학생들이 수능을 쳤습니다. 이 수능을 최근에 오픈 AI의 모델인 O1 프리뷰 모델로 시험을 봤더니 국어 영역에서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97점을 받았어요. 아마 대한민국 성인들도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 전문가들 의견은 앞으로 언어 능력은 곧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자연어 AI는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했다. 최근에는 추론 AI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추론 AI라는 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모델들은 질문을 넣으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제가 한번 챗GPT로 가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현재 챗GPT 플러스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O1 모델입니다. O1은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4O, 요거는 추론 사고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사형 제도는 꼭 필요한 거니? 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죠.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기계적으로 답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을 한 걸 한번 봐보세요. 일단 답변도 보시면 조금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O1으로 바꾸어서 질문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 생각 중이라고 뜨죠. 물론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답을 하죠. 그랬더니 지금 답변이 다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도 생각을 하고 답하는 거랑 머릿속에서 바로 나오는 거랑 좀 다르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지금 2초 동안 생각을 했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나오는 더 발전된 추론형 모델은 몇 분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론형 AI로 가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추론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 수학 문제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질문이나 이런 걸 해도 생각을 해서 답변을 잘 해내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멀티모달 AI 중에서 최근에 많이 써보고 있는 게 음성 대화입니다. 음성 대화는 챗GPT 모바일 앱에서 무료로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급 음성 기능은 플러스 요금제를 쓰셔야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소리를 변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요. 형 놀부는 욕심꾸러기였고 아우 흥부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답니다. 네가 읽는 것처럼 해줘. 옛날 옛적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단다. 방금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할머니 목소리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이런 기능도 지금 가능해요. 두 번째입니다. 고급 음성 기능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AI가 어느 정도 감정을 인식해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해줍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괜찮은데 지난 주말에 내가 급성장염에 걸려가지고 응급실까지 갔다 왔거든. 아이고, 성식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응급실까지 다녀오셨다니 장염이 꽤 심했나 봐요.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자, 여러분, 제가 아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AI도 목소리를 조용하게 슬픈 감정을 넣어서 공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한 게 고급 음성 기능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고급 음성 대화에 실시간 영상 인식 기능도 추가가 됐죠. 지금 앞에 보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 아파트 단지나 도심의 공원처럼 보이는데요. 나무와 고층 건물이 보이네요. 저기 앞에 자전거 지나가는 거 보여? 네, 자전거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자전거 도로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 기능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운동기구 2개 있는데 각각 운동기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효과적인 운동법 좀 알려줘. 먼저 왼쪽에 보이는 기구는 복근 롤러로 복근과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롤러를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구는 스태퍼, 유산소 운동과 하체 근력 강화에 좋아요. 발판에 올라서서 계단을 오르내리듯이 발을 교대로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능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가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비추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 100% 완벽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 이 기술은 더 진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저는 생성을 할 때 상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걸 넣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AI가 과연 현실로 생성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미지 생성을 할 때 이 프롬프트를 AI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림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챗GPT한테 더 세밀하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영어로 자세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차피 영어로 넣어야지 더 인식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그냥 단순하게 프롬프트를 넣은 것보다는 조금 품질이 높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얼룩말 무늬 신발 디자인하고 싶은데 적절한 프롬프트 영어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 지금 만든 다음에 그대로 생성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몇 초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지금 얼룩말 무늬로 만든 신발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구두 말고 농구화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또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은 얼룩말 무늬인데 구두였고 제가 농구화로 해달라고 하니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그랜파코어 패션 코디 추천 좀 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랜파코어라는 게 젊은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옷을 입는 레트로 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코디를 좀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디 중에서 여기 예시 코디 중에 1번에 있는 브라운 체크 가디언 코디를 생각을 하면서 패션 화보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위에 보시면 화이트 셔츠 맞죠? 그 다음에 베이지 팬츠 맞고요. 그리고 체크 가디건에 가죽 로퍼 신발 그리고 헌팅 캡까지 요청한 걸 그대로 잘 이미지로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자료 같은 거 만들다 보면 PPT에 이미지를 넣게 되죠. PPT에 만약에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넣는다. 그래서 제가 16대 9 사이즈로 마케팅 원론에 이용할 만한 이미지 그리고 색상은 컬러풀하게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충분히 쓸만하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세미나나 강의나 이런 걸 들으러 다니다 보면 외국인 교수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장표나 외국어로 되어 있는 화면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찍어서 챗GPT한테 번역을 해달라 아니면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에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게 바로 동영상을 생성해주는 AI 기술인데 저도 챗GPT 플러스 요금제를 쓰다 보니까 오픈 AI의 소라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영상은 프롬프트는 이렇게 영어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챗GPT한테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하고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한 겁니다. 20초도 안 되지만 짧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동영상도 어쨌든 아직은 짧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AI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모달, 결국은 인간의 언어도 이해하고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음성 그리고 영상까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이면 나중에 어떤 게 가능해지느냐.
AGI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AGI라는 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돼 있죠. 이게 챗GPT 5원 모델로 물어본 거거든요.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의 AI는 좁은 개념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문제 해결에 특화된 협의의 인공지능이었다. 예를 들면 알파고처럼 바둑에 특화된 거,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을 하는 AI, 사진 속 사물을 인식하는 AI. 근데 이 AGI는 사람처럼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추론할 수 있는 범용적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과 거의 비슷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 감각 기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GI도 이제 다양한 AI 모델들이 하나로 모여서 마치 인간처럼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자발적인 학습과 추론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추론 AI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멀티모달도 계속 발전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AGI의 시대가 오지 않겠냐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오픈AI는 이미 AGI 수준에 다다랐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서비스로 나와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AI 모델들이 다 모여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제가 영상으로 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픈AI가 피규어라는 로봇에서 같이 개발을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방금 보신 것처럼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상황을 눈으로 보고 쓰레기인지 음식인지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피규어 로봇이 최근에 BMW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은 좀 단순 반복적인 일, 정해져 있는 작업에만 적용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좀 속도도 아직은 느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로봇들의 방금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멀티모달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는 상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라는 회사도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직원이 로봇이 뒤돌아 있는 틈을 타 적재함의 위치를 슬그머니 옮깁니다. 인지, 판단, 제어 과정을 통해 모든 동작을 자율적으로 생성하는 로봇은 당황하지 않고 손에 든 자동차 엔진 커버 부품을 제자리에 꽂아놨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 올뉴 아틀라스의 공장 작업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뉴 아틀라스는 기존 유압식이 아닌 전기로 구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기존보다 더욱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아틀라스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자율적인 작업 능력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진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현장 투입 시점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조립 자동화율을 2030년까지 66%로 목표한 상황. 테슬라가 옵티머스 2대를 공장에 배치한 데 이어 BMW도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를 투입하는 등 완성차 업체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투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업계 관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성 AI와 만나면서 쓰임새가 확대됐다며 상용화에 더욱 힘을 싣는 계기가 됐고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금 보신 건 현대자동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휴머드 로봇에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다른 기술들도 중요하겠지만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인간의 손을 닮아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손처럼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로봇들 중에서 가장 사람처럼 움직이는 손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봇을 볼 때 다른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사람의 손처럼 작동되지 않으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손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여러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AI 검색입니다.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몇 번 이 실시간 AI 검색 서비스들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챗GPT도 그렇고 대부분이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챗봇들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학습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데이터들도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할 때 참고를 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설명하면 직접 검색을 하는 시대에서 AI에게 검색을 맡길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결국은 인간이 계속 검색을 했을 때 과연 이 검색의 효율성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데이터도 너무 많고 그걸 또 읽고 요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짜뉴스가 너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검색은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AI한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작년부터는 검색을 할 때 AI 검색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이버를 쓸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AI 검색을 한번 써보시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AI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내고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무료로 쓰는 것도 있을 거예요. 챗GPT에 있는 GPT 서치 무료로 풀렸죠. 또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요거는 퍼플렉시티에 가서 쓰셔도 되고 SK텔레콤의 ADAS에 가서 무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돈을 내셔야 제대로 된 AI 검색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웍스 AI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앨런의 알집 알약 아시죠? 그거를 개발하는 이스트 소프트에서 출시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리튼이라는 스타트업도 있죠. 그리고 젠스파크라는 AI 혼합 검색을 도입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검색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제가 최근에 써보고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는 저는 젠스파크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GPT 서치나 퍼플렉시티를 쓰다가 젠스파크를 써보니까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써보시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AI 검색을 그러면 어떨 때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물론 단순한 정보 검색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세상의 맥락을 따라가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보다 잘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요약을 잘 할 수 있는 이 AI 검색을 이용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비상계엄이 있었죠. 만약에 그날 밤에 자고 있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을 겁니다. 그럴 때 AI한테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 좀 해줘. 그러면 AI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뉴스를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잡해지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리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 세상의 맥락을 읽고 상황 파악을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력과 그리고 대응 능력을 길러가기 위해서라도 이 AI 검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AI입니다. 특화된 산업이나 특화된 직무에 맞는 도움을 주려면 AI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챗GPT 같은 경우는 넓은 범위는 알지만 모든 걸 다 깊이 있게 아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산업에 맞는 아니면 여러분 업무에 맞는 그런 AI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상황에 맞게 최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AI를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법률 쪽에서는 법률과 관련된 AI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은 각자 자기들의 업무에 맞는 AI를 개발을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어떤 상황들을 데이터로 디지털화를 많이 해놓은 곳은 그 데이터를 AI한테 빠르게 학습을 시키고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AI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AI 기술이 발전을 해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기아자동차의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자동차들도 AI 기술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과 대화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도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를 발표했는데 보면 챗GPT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챗GPT에 있는 그 모델들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수정과 맞춤화를 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는 분들이 필요한 정보, 도움이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학습을 시켜서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AI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작년에 10월 달에 AIoT 국제 전시회를 갔을 때도 기업 중에 디피니트라는 회사가 다르비스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 서비스에는 레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그라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도 업무에 도움이 되는 AI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학습된 그 AI 모델 말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읽고 이해하고 답변을 또 줄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사전 훈련된 모델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외부 데이터나 문서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서 답변에 포함시키는 이게 레그 모델입니다. 근데 레그라는 게 있고 리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리그와 레그의 차이는 리그는 검색 삽입 생성이고 레그는 검색 증강 생성이에요. 그래서 답변 생성 과정 중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는 리그고요. 그 다음에 답변 생성 전에 필요한 정보를 외부에서 검색해서 프롬프트에 추가한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 AI 검색을 할 때는 리그 기술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롬프트는 변화가 없죠.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그는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제가 한 질문과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정보를 외부나 내부에 있는 데이터에서 가져와 가지고 내가 한 프롬프트에 알아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에 정보를 추가하느냐 아니면 답변에 정보를 추가하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맞춤형 AI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번째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AI 에이전트 이런 얘기를 계속 뉴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스를 보면서 나도 저런 개인 비서가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었죠.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프롬프트를 우리가 직접 넣느냐 아니면 AI가 알아서 하느냐 이렇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프롬프트를 많이 넣고 있죠. AI 에이전트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프롬프트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적합한 작업을 찾아서 수행한다. 예를 들면 이메일을 읽고 중요한 일정을 자동으로 캘린더에 넣는다든지 재고 사항을 알아서 파악해서 부족한 물품이 있으면 자동으로 주문을 한다든지 물론 이것도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하라고. 설정을 안 하면 당연히 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이런 기술이 가능해져서 내 이메일을 네가 읽고 중요한 일정은 자동으로 캘린더에 추가하게 해줘 라고 설정을 하시면 AI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읽고 알아서 캘린더에 추가하고 알림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구글 지메일을 쓰다 보니까 구글 지메일에 보면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면 제미나이가 떠요. 근데 아마 이거는 유료 기능일 겁니다. 저는 구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쓰고 있어서 어쨌든 여기 지금 이메일이 왔고 여기 제미나이가 뜹니다. 여전히 프롬프트를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작업 항목 보기에 보면 이메일의 작업 항목을 보여줘 라고 돼 있죠. 이 프롬프트를 제가 넣으면 여기 이메일을 읽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이 이메일에서 수단을 추가하세요. 뭘 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해야 될 작업 항목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AI가 읽고 원하는 경우 백업 결제 추단 추가 원하는 경우 정기 결제 취소 이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자동화해서 메일이 왔을 때 알아서 이거를 읽고 작업 항목이 있으면 알려줘 라고 만약에 설정을 해두면 이제 AI가 그걸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컴퓨터 유즈라는 기술을 공개를 했었죠.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 AI가 내 컴퓨터를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음성으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그리고 폴더는 이 폴더 안에다 넣어줘. 그렇게 하면 AI가 알아서 제 컴퓨터를 조작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이거를 해달라고 설정을 해두면 이제 아침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작년까지인가요? 기업이나 조직에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RPA라는 거예요. RPA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요게 기존에 하던 문서 작업이나 이런 사무 작업을 컴퓨터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이거를 언제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놔 라고 하면 RPA가 알아서 그걸 해놓는 거예요. RPA는 알고리즘을 짜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같이 코딩을 짜가지고 아니면 블록 코딩처럼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생성형 AI가 붙으면 말로 설명하고 텍스트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또 AI 에이전트가 붙으면 그거를 자동화할 수 있게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알아서 해 라고 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워킹이 훨씬 더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상을 좀 해보시고요. 최근에 챗GPT 같은 경우도 프롬프트를 넣으면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게 메모리 기능인데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죠. 이 AI가 알아서 이거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정보인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파악을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장해 놓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뭔가 질문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의 상황에 맞게 답변을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 AI 에이전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 AI도 조만간 AI 에이전트 기능을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어쨌든 나만의 개인 비서를 만들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대신에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개인정보와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조직에 있는 데이터를 AI한테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든 기업의 정보든 이 정보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로 여러분이 입력하는 정보든 데이터들이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조직과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서버로 간다는 거는 나중에라도 그 서버가 만약에 해킹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트렌드 키워드가 바로 On Device AI입니다. 자, 여러분 On Device AI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자체에서 질문도 하고 그 디바이스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처리를 하는 것도 클라우드에 있는 AI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자체에서 AI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보안이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데이터 처리와 답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발전을 하면 보안과 속도와 비용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AI 기술을 더 안전하게,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의 변화를 보면 원래 인터넷 시대에 PC와 노트북,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해서 점점 디바이스가 발전을 했죠. 근데 더 이상 그러면 발전할 게 없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던 차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 디바이스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디바이스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AI 전용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 돼요. 기존의 반도체 칩이 아니라 AI 전용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거를 탑재한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 PC, 노트북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자회사들 보면 대부분 다 온 디바이스 AI 제품들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폰이나 PC, 노트북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온 디바이스 AI 적용된 제품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저렴한 걸 찾을 것이냐. 온 디바이스 AI로 검색을 해보면 단순히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노트북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나와있죠. 카메라에도 온 디바이스 AI가. 왜냐면 카메라도 점점 AI 기술이 들어가면서 그 카메라에 연결된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 자체에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이 돼 있으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좀 철저하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온 디바이스 AI 기술이 적용이 되는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총 5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꽤 길었는데 어쨌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 AI를 들여다보면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고 트렌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공유를 했습니다. 5가지 뭐라고 했어요? 멀티모달, 그 다음에 실시간 AI 검색, 그리고 세 번째가 맞춤형 AI, 그리고
AI 에이전트, 마지막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한테 제가 알고 있는 이 AI 트렌드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기술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계속 관찰을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일단 연초에는 트렌드 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아니면 디지털 트렌드와 관련된 책들을 꼭 한두 권 정도는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그 박람회 같은 거를 하면요. 한 번쯤은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은 다 모일 거고요. 그래서 박람회를 가면 트렌드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2025 CES가 열리고 있죠. 미국을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어쨌든 국내에 있는 박람회라도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요즘 좋은 채널들이 많습니다. 티타임즈나 아니면 3프로TV나 이런 데 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보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서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시면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미래에 대한 위기나 기회를 잘 포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뉴스레터도 받아봅니다. 미라클 레터라고 매일경제신문사의 특파원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트렌드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메일로 메일을 이렇게 받아보고 있어요. 구글 알림이라는 기술을 쓰시면 돼요. 나중에 구글에서 구글 알림이 검색하시면 여기에 여러분이 키워드를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의 지메일로 뉴스를 매일매일 클리핑을 해서 보내줍니다. 예를 들면은 양자 컴퓨팅 계속 내가 모니터링 하고 싶다 그러면 양자 컴퓨팅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알림 만들게 하면요 메일이 옵니다. 키워드를 등록해서 계속 또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도구를 발전시키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인류의 발전은 결국 도구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좋은 도구를 쓸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겠죠. 1990년대 초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빌 게이츠가 어떤 토크쇼에 나와서 MC랑 나눈 대화입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이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t's become a place where people are publishing information. Everybody can have their own homepage. Companies are there. The latest information. It's wild what's going on. You can send electronic mail to people. It is the big new thing. They were going to broadcast a baseball game. You could listen to a baseball game on your computer. And I just thought to myself, radio ring a bell? You can listen to the baseball game whenever you want. Do tape recorders ring a bell? What am I missing here? What do I need? Well, if you want to learn about the latest cigars or auto racing statistics. So now would the computer give me more than I'm getting that way? Oh, you can find other people who have the same unusual interests you do. You mean the troubled loner chat room on the internet? Absolutely.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 아시죠? 지금 여기 토크쇼의 MC도 그 당시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아직까지 인터넷이 뭔지 어떤 기술인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터넷이 뭔지를 잘 아는 이 빌 게이츠는 아마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미래의 기회들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AI 시대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저기 있는 이 토크쇼 MC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빌 게이츠처럼 미래의 다양한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내다볼 것이냐 결국은 AI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여러분이 아느냐에 달렸다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